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늘 오랜만에 이제 5G가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5G가 조금 상승을 했던 이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랑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, 그 카카오랑 이제 자율주행이랑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의 끝이 어떤 플랫폼,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카카오의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수는 조금 많이 빠졌죠. 코스피가 1.5% 빠졌고 코스닥도 1% 넘게 좀 빠졌는데, 지금 상당히 이제 지수 위치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에요. 지금 고점이 위에 있는 두 쌍봉이 있는 상태이고 아래서도 좀 이제 바닥이 다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박스권을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이제 강하게 한 2-3%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또 이제 바닥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, 또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,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박스권의 장세가 만들어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거의 유일하게 괜찮았던 섹터가 5G 섹터였던 것 같아요. 오이솔루션이 한 4% 정도 오르고 서준 시스템 4%, KMW도 한 1.9% 정도 올랐는데, 지금 이제 그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그동안 지수가 이제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G는 계속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저가의 그런 메리트가 좀 생겨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, 이제 2021년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MW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는 정말 좀 이게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.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조금만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1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. 믿기 힘들겠지만 보시면은 지난 그 2020년 3월 달에 4만 원대를 찍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이 5만 원대. 지금 저점을 계속 제가 찍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점이 6만 원대. 그리고 나서 지금 7만 원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조금 높아지면서, 그리고 고점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21년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주도주,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, 어떤 현대차, 삼성전자 이런 주도주 섹터들을 포트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2021년의 실적이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,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카지노 관련된 그런 기업들, 그리고 이제 KMW도 2020년에는 안 좋았는데 2021년에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포트 그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,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를 완전히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완전히 매도는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비중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5G를 지금 뭐 한 80, 90% 비중을 실어버리게 된다면은 지금같이 그 최근에 장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또 소외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분산 투자,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이제 올바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뭐 투자를 확 늘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어요.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앞으로 뭐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는 거죠. 고점이고 이게 그 주가를 또 부양시킬 만한 그런 이슈들은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중을 늘리기엔 좀 부담이 있고, 좀 오히려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, 지금 뭐 60일선과 이격이 너무 멀죠.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이죠. 이런 구간처럼 이격이 좀 좁혀진 다음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지금 60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멀어졌는데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. 가까워지고 있고,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이게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지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주임에는 분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60일선과 한 120일선 이 사이 정도에 왔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해야 그 메리트, 가격적인 메리트가
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나 상승이 나와주면은 조금 부분 실현,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,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해가지고 이평선과 만나는 지점에 오게 되면은 위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는 좀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해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도 거의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음성이라든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기로 돌아가고 어떤 말로써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건데,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. 그래서 오늘 뭐 재밌는 이슈가 그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. 현대차에서 뭐 AI 음성 인식 기술을 뭐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, 그 AI 플랫폼 카카오 아이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뭐 설계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,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어떤 플랫폼 사업자랑 결국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어떤 그 현대차라든가 이런 두 개의 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율주행의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자율주행이 이슈를 받는 것이 어떤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랐다면은, 이게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어떤 자율주행의 꽃은 플랫폼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서 장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애플이 뭐 애플카를 만드는 것도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카카오도 저는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데, 이 상승 추세의 어떤 대미는 자율주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러면은 어떤 PER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이상입니다.